네, 안녕하세요. 그노마시아 2017 종칭 참석기에 대해서 발표할 성대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성대현이라고요. 한국인입니다. 아주 평범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7 5월부터 그런 파운데이션 멤버가 되었고 작년 12월부터 리브레오피스 한국어 팀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픈소스 취미로 오픈소스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기여를 한 사람이고 작년에 GNU 라이브 유니스트링, KDE, 그놈, 라이브 한글 등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그노아시아 2017 정칭에 가기 위해서 그런 파운데이션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 발표는 제가 작년에 작성한 그노마시아 서밋 2017 종칭 중경 참석기 및 첫 중국 대륙 방문기 위의 내용을 토대로 슬라이드를 재구성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차는 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노마시아라는 행사를 2013년도 서울에서 열린 그노마시아 2013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게 사진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라는 데에서 저희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이 행사에서 저는 사진도 찍고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아주 외국인 같이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세미펑이라는 홍콩에서 오신 오픈소스 개발자하고 한자 관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거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하게 되었고, 이분이 대만에서 열리는 매년마다 열리는 코스컵이라는 행사를 소개를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코스컵에 꼭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2016년도에 코스컵이라는 대만에서 열리는 오픈소스 최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작년인 2017년도에 대만 국립 타이완 대학교에서 열린 코스컵이라는 코스컵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기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컵 2017에서 중국 대륙에서 오신 베이징 근엄 사용자 모임 분들이 중국 춘칭에서 그노마시아 행사가 열리니 꼭 참석해 달라고 홍보를 하셨고, 중국 춘칭에서 오신 아가씨께서 그노마 그노마시아 2017이 이제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정칭에서 열리니 꼭 참석해 달라 하고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부터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까지 열린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듣다가 보니 여기에서 미녀가 많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아가씨께서 미녀가 많아요, 미녀가 많아요, 미녀가 많아요 라고 발표를 하시니 진짜? 라고 너무 설레었어요. 그래서 꼭 중경에 가야겠다, 종칭에 가야겠다 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결국 총칭에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중국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꼭 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노마시아 2017 총칭에 총칭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노마시아 2017 총칭은 그놈 파운드 중국 총칭에 그놈 사람들하고 그놈 리눅스 사용자 모임의 사람들하고 중경대학, 그리고 중경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와 이거 이지고라는 단체하고 리눅스 스토리라는 곳에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
곳은 다음에 있는 다음에 있는 사진들에 있는 단체들에서 이제 홍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중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커뮤니티 분들이 다 충칭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춘춘대학교, 한국어로 이야기하자면 중경대학교 종칭 다쉐라는 곳에서 열린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네, 중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경은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종칭이라 하고요. 중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호북성, 후베이성, 그다음에 서쪽은 사천성, 스촨성, 북쪽은 산시성, 섬서성, 중국은 산시성, 남쪽은 기주성, 꾸이저 성과 인접하고 양쯔강이라 말하는 장강하고 가능강 중국어로 이야기하자면 자린강이 만나는 도시이고 중국의 직할시입니다. 경사가 겹친다는 의미의 쌍둥히 경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고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비탈이 많아 산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중경이 원래 파나다가 있던 곳이라고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파촉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총나라는 사천성 그 충칭의 옆 서쪽에 있는 사천성을 총나라가 있던 곳이라 하고요. 중경과 사천성을 묶어서 파촉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경의 약칭은 요, 유 라고 읽고 한국어로는 위라고 읽고 한국어로는 투 아니면은 유로 읽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 수도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곳은 허거, 그리고 야경, 그리고 미녀 세 가지가 유명하다 합니다. 네, 중경의 위치는 중국의 딱 서남부 지역의 딱 중심부? 지도로 보면 딱 중심부이고 사진을 보듯이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진 강이 만나는 곳에 이제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입국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있는데요. 일단 비자가 중요하죠. 저는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드 사태 때문에 걱정이 컸어요. 제 고향이 있는 데가 하필 사드가 이제 사드 때문에 좀 난리 났던 데다 보니 혹시 중국 당국에서 저를 이제 중국에 입국하는 걸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관광 비자 발급받고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입국이 됐습니다. 원래는 교류 방문 견학 비자로 이제 발급받아서 가려 했는데 서류 무의미로 그냥 관광 비자 머리 아파서 관광 비자로 발급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왼쪽은 중화인민공화국 비자 신청서이고 이 신청서를 이제 쓴 다음에 다음과 같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는 2017년 사드 여파로 중국과는 비행 편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행히도 인천공항에서 중경, 종칭까지 가는 비행기가 직항편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숙소는 중경, 종칭의 유스 호스텔을 이용했습니다. 보통 단체 여행이 아닌 개인 여행을 갈 때에는 중국 입국 시 입국 후 24시간 내에 상권 오지는 72시간 내에 경찰서에서 주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3성급 이상 호텔 및 이제 유스 호스텔에서는 주소 등기를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유스 호스텔에서 묵으면서 자동 주소 등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사용할 때에는 주소 등기 여부를 꼭 호스트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북경 베이징에 갔다 왔었는데 주소 등기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꽤나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등기는 해결했는데 좀 찝찝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에어비앤비 가급적으로 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여간이 다은 것 같고 그냥
뉴스 호스텔이에요. 그냥 뭐 싼 맛에 가는 뉴스 호스텔에서 묵었습니다. 그 통신 관련해서는 데이터 로밍 안 하고 중국을 갔습니다. 통신사 로밍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원이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홍콩 신카드를 구입하고 사용했습니다. 홍콩 신카드로 우회해가지고 우회하면은 중국 대륙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몇몇 VPN 서비스가 차단된 상태이고요. 제가 사용하던 VPN 같은 경우는 차단이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신카드를 이용해서 통신했고요. 참고로 중국의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선불 신카드를 파는데 하필 중경, 충칭, 잠베이 국제공항에서는 선불치면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신카드를 미리 사놓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합니다. 드디어 이제 입국하게 됐습니다. 이제 왼쪽 이 사진은 제가 비행기 타고 종칭, 중경에 도착하기 전에 사진인데요. 안개가 항상 대부분 안개가 껴져 있고요. 강은 좀 약간 흙탕물이 많이 낀 느낌이랄까요? 맑은 강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항토가 많이 섞인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입국했어요. 입국하니까 역시 중국이구나를 느끼게 된 게 간체자로 된 간판 뭐지? 그 안내판을 보고 역시 중국이구나 느꼈습니다. 서브웨이도 보면은 옆에 중국어로 표기된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착 후에 저녁 만찬을 하게 되었고요. 중경대학교 안에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자하고 나이트닝 토크 발표자를 위해서 연회를 개최했다 하고요. 처음에는 뻘쭘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 오빠군요 하면서 좀 놀리던 사람들이 좀 많이 놀리기도 하면서 좀 호기심에 비친 눈으로 많이 바라봤어요. 혹시 남주역을 안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역시 아직도 한류가 이세가 대단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중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고 중경대학교 종칭대학교 학생들의 공연도 보고 그리고 대만에서 오신 마스 항씨하고 그리고 이지고 타이완의 에리сон 씨를 같이 만나서 같이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첫날 네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콘 코리아 2017 푸드티를 입고 돌아다니니 파이썬을 사용하는 춘층의 2개 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 일하는 개발자 커플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썬 좋아요 라고 이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역시 파이썬 공부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경대학교 안에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가서 갈비로 만든 중경 소면을 먹었습니다. 이 그 뭐지? 거기 갈비하고 면은 맛있는데 약간 마라가 들어간 탕에 이제 면하고 고기가 들어가서 좀 먹는 데는 좀 약간 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맛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기념사진만 찍고 행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구경해봤는데 학교 안에 공산당 마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행사 스폰서로 뭐지? 빠이주, 백주, 백주라면은 빼갈 회사가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빼갈 부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오픈소스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지 오픈소스에 대한 홍보하는 사람들 부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중국 우한에 이제 어, 리누스 이제 그룹에서 저를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람 있다고 웨이보로 올린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행사 가가지고 이제 행사를 들어봤고요. 행사는 계속 뭐쭉 열심히 진행하는데
첫날은 별로 제가 너무 졸려서 많이는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하면서 노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브로슈어하고 우분투 스티커 그리고 중국의 여러 단체에서 만든 스티커하고 그럼 그로마시아 2017 서밋 중경 종칭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는 첫날에 라이트닝 토크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번째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제 제가 이제 라이트닝 토크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 라이트닝 토크를 이제 발표 진행하면서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제 그놈하고 KD 쪽에 기여한 문자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에 다니고 계시는 바츠노님과 같이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저는 여기에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은 정면으로 딱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허거의 고장에 춘충에서 허거를 먹어봤는데 안 맵게 나온 게 엄청 맵더군요. 실제 현지인들은 이거보다 더 매운 걸 먹는다는데 정말 이거 현지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헤어진 후에 저는 중경 시내를 구경했고요. 중경 시내에 아주 유명한 지에빵베이라고 인민 해방비에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봤습니다. 인민 해방비 주위에 휴대폰 광고를 보여주는 걸 많이 봤는데 메이주라는 브랜드의 휴대폰 광고하고 삼성 갤럭시 휴대폰 광고를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현지 브랜드가 뜨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중경의 야경 참 예뻤습니다. 어, 다음에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이제 걸어가서 이제 중경대학교까지 갔는데요. 이 중경이라는 데가 종칭이라는 데가 산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뭐 이제 1층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3층인데 뭐 건물이 1층하고 3층에 출입구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산에 있다 보니까 도로가 아주 특이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중경대학교 전문에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대학교 안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인 12개의 문구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구나를 느꼈고요. 행사 가가지고 외국인들의 키노트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앤드리스 OS를 발표하신 분께서는 중국 진출을 안 하는 이유가 중국에서 VPN 방화벽으로 막혀서 서비스를 못해서 진출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역시 방화벽이 무서운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분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당일 생일 파티로 같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게 들었던 세션인 인도네시아의 신발 고장 사장님이신 이안 타하리님께서 발표하신 061로 디지털 주크박스 인터넷 이제 라디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재밌게 들었는데 하필 인도네시아 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부분에서 뭔가 차단이 돼가지고 왜 안 되지 이런 거 보고 나서 역시 방화벽이 무섭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날 이전에 허거를 먹으면서 만나게 된 삼성전자 바츠노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츠노님이 이날 이제 둘째 날에 발표를 했고요. EPL 한국 사용자 모임에 바츠노님께서 이제 중국 영수증에 구노마시아 춘충에서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셨고요. 오픈소스 How 이 서바이브
이라는 걸로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다음과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행사 담당자라고 대만에서 오신 분하고 중국 산둥성 진안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 행사를 진행했던 분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중국어 기조의 연설도 들어봤는데요. 대만 사람 두 명이서 이제 진행했고요. 첫 번째로는 프랭클리 영 씨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리브레 오피스 관련해 가지고 문서 관련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셨고, 여기서 대만에서 오신 리누스 책 저자이신 차이미더 씨께서 발표를 하신 거 들었는데, 리누스로 원래는 자기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 아인데 어떻게 사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리누스 자기 연구를 위해서 리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리누스 때문에 제가 이게 책을 썼다라는 걸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토크를 듣고 이제 행사 마지막 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단체 사진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장갑 유람선 타가지고 행사 끝난 다음에 장갑 유람선 타가지고 바츠로님과 같이 사진도 찍고 홍야동도 보고 외국 사람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그놈 20주년 생일 파티를 이제 유람선에서 했는데, 여기서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이 기찻길에서 중국 여러 가지 뭐 길림성, 장춘, 뭐 상하이 등 중국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을 뵙고요. 유람선 단둥에서 온 중경대학교 학생을 만났는데, 할머니가 한국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중국인이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국인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인 같이 생겼어요 라는 말 들었어요. 기갓길에 산시성 시안에서 오신 대학생하고 이야기 나는데요. 시안의 옛지명 창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창안 안다 하니까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는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가려고 했으나 늦잠과 비행기 시간 인력으로 바로 귀국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귀국하기 전에 사진 찍어놨는데, 이슬람교 숙소 앞에 이슬람교 사원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슬람교 식당도 있던 걸 확인했고, 이제 귀국하기 전에 비브라는 브랜드의 이제 광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리. 혼자 중국 여행 시 비자, 항공권, 숙소 등 많은 부분에서 손봐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중국 입국하면은 한국보다 가격은 싸요. 그래서 역시 먹는 거는 낮구나. 싸게 먹을 수 있으면 싸게 먹을 수 있고 비싸게 먹으면 비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환경은 검열과 차단이 기본이고요. 홍콩 신카드로 이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인터넷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양안, 중국 대만의 교류가 활발함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대만에서 열린 코스코,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파이콘 코리아, 그리고 중국 중경 총칭에서 열린 그로마시아 2017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인 2018 녹음하는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그놈 3.28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코드네임으로 총칭을 붙였습니다. 그놈아시아 2017 총칭에 대해서 행사를 이제 개최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기념으로 이렇게 그놈아시아 그놈 재단에서 그놈 3.28에 대해서 총칭이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중국의 오픈소스 관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고요. 한번 시간 나서 호기심 있으면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이메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